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데이터독입니다. 클라우드나 AI 생태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플레이어이면서 동시에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도 아주 유명한 회사죠. 데이터독이 대체 뭐 하는 회사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감시탑.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디지털 세상 구석구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독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관측 가능성, 영어로는 observability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시스템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도 왜 멈췄는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메타나 테슬라, 심지어 오픈AI 같은 3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바로 이 관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데이터독에 돈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왜 열광하는지 그 이유, 즉 강세론의 근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나 늘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8억 8천만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이게 그냥 반짝 성장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세요. 2027년에는 매출이 거의 50억 달러에 육박할 걸로 예측되잖아요. 계속해서 우상향이죠. 단순히 고객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고객이냐는 거죠.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쓰는 소위 말하는 큰손 고객들이 벌써 3,810곳이나 됩니다. 이런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업 기반이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엄청난 실적에 월가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46명의 분석가 중에 매도 의견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무려 40명이 적급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로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 모든 강세론의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AI 모델 돌리려면 엄청나게 비싼 GPU 같은 하드웨어가 수없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독은 바로 이 복잡하고 비싼 인프라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필수 도구인 거예요.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 바로 그 역할을 데이터독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있을 리가 없죠.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데이터독 가격 정책은요, 복잡하기로 정말 악명이 높아요. 이 표를 좀 보시면 어떤 건 서버 개수로 돈을 내고 저건 또 데이터 사용량으로 내고 이건 또 사람 수로 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얼마를 내야 할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 속에 아주 무서운 비용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트래픽이 한번 확 튀잖아요. 그럼 그달 요금 전체가 올라가 버려요. 아니면 개발자가 실수로 로그를 좀 많이 남겼다? 하룻밤 사이에 비용이 5배, 10배가 되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아시죠? 이 회사가 1년 동안 데이터독에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0억이 넘습니다. 1년에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렇게 비싸니까 당연히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지금 이 시장은 그야말로 관측 가능성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급 시장에서는 다이나트레이스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요. 데이터독이 좀 더 인프라 쪽에 가깝다면 다이나트레이스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더 집중하고 무엇보다 설정이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렐릭이라는 회사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재밌는 건 이 회사도 데이터독처럼 비싸고 복잡한 가격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경쟁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아니에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아예 자기네 플랫폼에 모니터링 툴을 공짜나 아주 싸게 끼워주거든요. 게다가 실력 있는 개발팀은 그냥 프로메테우스 같은 강력한 오픈소스 툴을 가져다가 무료로 쓰기도 하고요. 사방이 적인 셈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독을 둘러싼 이야기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한쪽에서는 AI 시대의 필수제다, 성장성 최고다 하는 장밋빛 전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몇 가지 리스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오픈 AI 같은 큰손 고객들이 너무 비싸네,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 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 같은 일부 투자 기관에서는 최근에 데이터독의 등급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장 평균 정도의 성과를 낼 거다. 예전처럼 막 압도적인 성장은 힘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데이터독, 분명 AI 시대를 위한 최고의 프리미엄 도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을 외치는 이 시대에 과연 이 프리미엄 가격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